안녕하세요. 소리중독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 마크 트웨인 작가의 아서왕을 만난 사람입니다. 10번째 이야기, 모험, 여행, 출발. 그러나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나는 몰래 어떤 일에 열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이 모르는 곳에 공장이나 다른 설비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전국에서 뽑은 우수한 소년을 모아 교육하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4년이 지나면 이들 소년들은 나의 학교에서 공부하여 모두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줄 것이다. 그 얼빠진 클라렌스 소년도 본시 온순하고 영리함으로 나의 교육을 받고는 자꾸만 진보하여 나의 훌륭한 한 팔이 되었다. 나는 공장에서 전화를 만들어 몰래 그것을 여러 곳에 가설해 놓았다. 여러 곳에 나의 비밀 사무소를 세우고 앞날이 기대되는 소년을 그 사무소장으로 앉혔다. 전화선은 밤중에 작업하여 가설했다. 전주를 세우면 뭐냐 하고 큰 소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선으로 했다. 나는 이렇게 하여 국내의 사정을 알고 그것에 의해 아서왕에게 어떤 정치를 하면 좋다는 것을 귀띔해 주었다. 국민이 좋아하는 정치를. 그리하여 국민이 내어야 하는 세금은 평등하게 되고 몹시 낮아졌다. 내가 하는 일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감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세월이 자꾸만 흘러갔다. 아서왕은 문제의 사구라마 경과 나와의 결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4년의 세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아서왕은 내가 모험 여행을 떠나 큰 공원을 세우고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구라마 경을 물리치기를 희망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만큼은 큰 허풍쟁이들이 모여있는 곳도 또 없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큰 허풍쟁이 여행자들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공주님이 먼 곳에 있는 성에 갇혀 무서운 거인에게 괴로움을 당하여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허풍을 떨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러할 때에 그 이야기는 사실인지, 그 성은 무슨 성이며 어떻게 가면 되느냐고 확실히 물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무조건 믿을 뿐이다. 그러므로 질문 같은 것은 있지도 않다. 어느 날 성에 여행을 하는 한 소녀가 기묘한 호소를 하러 왔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 소녀의 주인은 지금 44명의 젊고 아름다운 공주님과 함께 크고 어둑어둑한 성에 26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모양이다. 성의 주인은 눈이 하나이며 손이 4개나 있다. 삼형제의 거인이라고 한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은 그 호소를 완전히 고지 듣고 말았다. 그리고 기사들은 소생에게 그 괴물을 퇴치하러 가게 하옵소서, 아니 저에게 그 임무를 꼭 하고 서로 경쟁하여 아서왕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말이다. 아서왕은 옆에서 싱글거리며 청도하지 않은 나에게
그 임무를 주었다. 원탁 기사들은 내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실제로 아서왕은 나를 그 이상 더할 수 없을 만큼 좋게 봐주고 있어 일부러 그 큰 임무를 내게 주었던 것이다. 클라렌스는 이 뉴스를 듣고 뛰어오르면서 기뻐하며 나의 행운을 축하하고 아서왕의 처사를 칭송하면서 방 안을 뛰어다녀 굉장한 먼지를 일으켰다. 나만 해도 다른 기사들의 앞이고 해서 기쁜 듯이 웃고는 있었으나 속으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아서왕도 참 곤란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명하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미 결정한 바에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예의 여행하는 소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아름답고 친절한 것은 좋았으나 괴물 퇴치 여행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는 하나도 들을 수 없었다. 여자는 사치스런 손목시계와 같은 것이다. 보기에는 좋으나 실용성은 없다. 이봐요, 아가씨. 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죠? 모다의 나라입니다. 네, 그런 나라는 들은 일도 없는데 당신의 이름은? 알리산도라 카티로이즈 공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 40몇 명의 공주와 3사람의 거인이 있는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크고 튼튼한 성이며 멀고 먼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멉니까? 멀고 멀어서 도저히 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어느 쪽 방향입니까? 여기서 방향 같은 것은 도저히 말 못합니다. 길은 곧바르지 않고 구불구불합니다. 어떤 때는 동쪽, 어떤 때는 서쪽, 어떤 때는 남쪽, 어떤 때는 북쪽에. 이것도 신의 생각입니다. 이제 좋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제 얘기를. 아니, 실례. 나는 오늘 몸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신경질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나의 지병이라서. 어쨌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썩 옛날에 태어난 닭을 먹었기 때문에 1300년 전에 나아진 닭. 그런 일은 어찌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알리산도 공주, 거기 가는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치즈? 그것은 요즘 이교도가 바다를 넘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어요? 프라이로 하여 양파와 소금을 곁들였습니다. 지도도 모르셔요? 아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잘 있어요. 이봐, 클라렌스, 이분을 보내드려라. 이렇게 어리석은 호소를 궁정의 작자들은 왜 기뻐하고 흥분하여 듣는 것일까? 마치 20세기의 경찰의 검시관이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클라렌스가 되돌아왔으므로 나는 불평을 했다. 농담이 아니다. 길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가? 영주님,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알리산도 공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리. 방해가 될 뿐이다. 나는 시무룩한 얼굴을 했다. 그러나 클라렌스는 태연했다.
그러나 기사는 약한 사람을 감싸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퇴치하면 공주와 결혼하기로 됩니다. 대체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렌스는 소리를 낮추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님에게는 부인이 될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푸스 후리나강과 장래 결혼한다고 정해져 있기는 하나, 그럼 그 푸스 공주님은 어느 지방의 귀족의 공주님입니까? 동 하트포드에 하고 말하고 나서 나는 깨달았다. 지금은 6세기다. 콜럼버스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므로 신대륙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동 하트포드 같은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 또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나는 얼버무리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푸스는 또 1300년 후가 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 클라렌스가 집요하게 언젠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므로 좋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러는 동안 기사들이 몰려와서 모험 여행을 시작할 나에게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모두 천진난만한 호인들이다. 기사들은 나에게 거인의 마법을 풀 주문이라든지 상처를 입었을 때의 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내가 틀림없는 마법사라면 지옥에서 갓 나온 싱싱한 악마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갑옷과 투구도 필요 없을 것인데, 그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모양이다. 관습으로는 출발은 아침 일찍이로 되어 있는 모양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옷을 입는 데에 땀깨나 흘렸다. 우선 몸 전체에 담요를 감고 그 위에 쇠사슬로 만들어진 셔츠를 입는다. 이것이 무겁기란 천하에 다시 없는 불유쾌한 셔츠이다. 다음은 구두다. 구두는 납작하고 위에 철로 된 밴드가 몇 줄이나 들어있다. 뒤꿈치에는 이상한 박차가 달려있다. 구두를 신은 다음에는 정강이 바지라는 것을 붙인다. 넓적다리에는 넓적다리 바지를 붙이고 그것이 끝나면 등과 가슴 차례가 된다. 가슴에는 가슴 바지를 달고 넓은 강철의 밴드를 겹친 스커트를 두른다. 이것은 앞쪽은 길게 드리워 있으나 뒤는 부채형으로 열리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수 있다. 석탄 버킷을 거꾸로 한 모양이다. 이것이 끝나면 칼을 차고 팔에는 난로 연통 같은 철 파이프를 끼고 머리에는 철로 된 쥐틀 같은 것을 쓴다. 마치 촛대통 안에 양초를 세운 것 같은 모양이 되어 몸도 움직일 수 없다. 몸집만 크다. 잘못된 호도 같다. 큰 껍질을 깨면 안에는 조그마한 열매가 있는 것 같은. 하인들을 시켜 겨우 준비를 끝냈을 때 태양이 솟아올랐다. 자, 용감한 출발이라는 것이다. 국왕을 비롯하여 궁정의 중요한 사람들은 총출동하여 나를 배웅하기 위해 모이고 있다. 말이 끌리어 왔다. 그런데 이런 철물점의 괴물 같은 차림으로서는
어떻게 혼자서 말을 탈 수 있을까? 그리하여 일사병에 걸린 환자를 사람들이 병원으로 안고 들어가는 것처럼 안아가지고 나를 말 위에 밀어 올렸다. 발도 제대로 등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창은 돛대 같은 놈을 왼쪽 발 옆에 꽂아 손에 쥐고 마지막에 방패를 목에 들이웠다. 이걸로 드디어 출발이다. 예의 알리산도 공주는 내 뒤에 앉아 나를 붙잡았다. 말은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언덕을 넘고 숲을 뚫고 지나는 길가에서 주민들은 매우 정숙하게 절을 했다. 그러나 거리 끝에서 쥐에 꼬리를 쥐고 빙빙 돌리며 놀고 있던 아이들만은 저마다 "야, 싫은 놈이 왔다" 하고 외치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나는 잘 알고 있다. 어린이들만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다름이 없다. 거룩한 신의 가르침을 퍼지게 하는 연자는 어린아이인 것은. "여, 뺀들머리" 하고 놀려댈 수 있는 것도 이들 조그마한 사내들이다. 부캐넌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에도 그러했다. 이것은 나 자신이 그 현장에 있어 한 몫을 했으니까 틀림없다. 부캐넌 대통령은 화를 내고 소년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보수경이 되어 있는 나도 말에서 내려 해치우고 싶었으나 내리면 최후에 혼자서는 말을 탈 수 없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야말로 기중기가 없는 나라는 이래서 곤란하다. 지금까지 소리중독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